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회사가 각종 채무를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도를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그 현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자를 연체하고 급기야는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요 단계까지 이르게 됐을 때는 사실 법인 파산이나 이런 단계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앞단에서 각종 채무 연체가 좀 덜 걸려 있거나 아니면 연체 초기인 경우에는 법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법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법인회생은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남는 현금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분할해서 변제해가는 제도이고요. 법인 파산은 회사가 이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그럼 처분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못 갚는 채무는 탕감받고 나머지는 법인을 없애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의지와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례에서는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래 하셨다면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거래처들도 계속 유지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만 조금 막아주고 조금 공급을 해줬을 때 앞으로 사업을 계속 잘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역량이 있다 그러면 회생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또는 거래처들도 이제 이탈할 것이다. 아니면 오래 했던 직원들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또 핵심 인력들도 있잖아요. 이제 핵심 인력들도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법인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처분하고 대표님이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인회생 자체는 앞으로 사업을 해서 남는 현금 가지고 변제를 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분할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핵심 인력들도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에 법인회생과 파산을 이제 결정짓는 어떤 사례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담보 채무가 많으냐 많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요. 담보 채무가 많이 있다는 거는 회사에 재산이 많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회사에 재산이 많아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로 나눠주면 더 낫다라고 하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파산 제도이고요. 재산은 좀 적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더라도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를 살려서 회생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저희 상담했던 IT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은 없고요. 컴퓨터나 가구 이런 정도의 어떤 재산만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담보부채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담보부채만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산 처분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임직원들의 급여라든지 각종 비용을 줄여서 그걸 이제 분할해서 갚아내가는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더 용이하고요.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공장이 이제 크게 지어놓고 공장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똑같이 부채가 10억이라고 했을 때도 공장 담보부채가 8억 정도가 돼요, 보통. 그러면은 나머지 무담보부채 2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최근에 생산성이나 타산성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일을 했을 때 가치보다는 현재 공장 팔아서 처분하고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임원들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좀 듣고 준비하는 것도 좀 낫죠. 네, 아무래도 그 회생이나 파산 업무를 많이 했던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나는 거를 중시하지만 저희 이제 회생이나 파산 업무에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남느냐,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무가 연체가 계속 악순환이 됐을 때 회사 가치가 이미 훼손돼서 이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되고 이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폐업하고 그냥 사업을 그냥 접어야 되냐. 그러니까
채무를 정리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계속 해 나간다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부연 설명하자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생이나 파산 이외에도 이제 회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법인을 파산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회생에도 어렵다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투자자를 통해서 회생 절차에서 투자자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 M&A 방식 또는 회생 절차 내에서 뭐 공장을 매각한 다음에 다시 또 임차해서 쓰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라고 하는데, 팔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 근데 실제로는 그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도 그거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쪽 일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소개를 받으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